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그녀의 무릎에 스며들었다. 손에 쥔 수술 동의서가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왜 내가 사라져서? 김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가슴에 쌓인 침묵이 터져나왔다. 병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가족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 그 아이가 18살 때 고백한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를 영원히 밀어냈다. 이제 그 침묵이 그녀를 삼키고 있었다. 영희는 52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의 삶은 항상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민준을 학교에 보낸다.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고 그녀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TV를 켜놓곤 했다. 민준은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영희는 그 아이의 부드러운 손놀림을 보며 우리 아들은 예술가 기질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민준의 눈빛 속에는 항상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10살 무렵 민준이 처음으로 엄마,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라고 속삭였을 때 영희는 그냥 웃으며 모두 그런 때가 있지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무시는 시작되었다. 아니, 무시라기보다는 피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고등학교에 들어섰다. 16살, 반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이 영희에게는 안도였다. 이제 평범한 소년이 되겠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민준의 방에서 영희는 우연히 노트북을 열어봤다. 화면에 떠오른 포스트들. 무지개 깃발, 낯선 단어들 게이, 커밍아웃.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우리 아들이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요즘 애들 이상한 게 많아. 가족이 망신이야. 그녀의 마음속에 공포가 싹 텄다. 다음 날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영희는 차를 타며 물었다. 요즘 친구들은 어때? 민준의 대답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좋아요, 엄마.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8살 생일, 민준이 용기를 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영희를 마주보며 말했다. 엄마, 나 남자를 좋아해. 게이야. 그 말은 영희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아.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나 진짜야. 숨기기 싫어. 영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미쳤어? 이 집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 아니, 두려움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명예, 미래의 불확실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나 노력할게. 하지만 그 노력은 영희가 강요한 침묵이었다. 이 일은 잊어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돼. 그날부터 민준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대학에 들어간 민준은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를 선택했다. 디자인 전공. 그는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영희의 시선이 무거웠다. 친구들은 어때? 여자친구는 그녀의 물음에 민준은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아팠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많아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 말을 삼켰다.
영희는 민준의 방을 청소하며 우연히 발견한 편지 뭉치를 봤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 엄마가 날 이해해 주길 바래. 하지만 포기할게,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후회보다는 부채감이 들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의 행복은 민준의 정상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22살이 되었다. 졸업 후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영희는 남편과 함께 민준의 독립을 축하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민준의 비밀을 알았다. 영희야, 아이를 너무 압박하지 마. 남편의 말에 그녀는 아빠는 모르잖아라고 쏘아붙였다. 민준은 회사 동료와 가까워졌다. 태연, 같은 디자인 팀의 선배. 태연은 자연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고 민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민준에게 빛이었다. 너 엄마랑은 어때? 태연의 물음에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침묵이야. 나 때문에. 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준은 믿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영희를 볼 때마다 그 침묵이 벽처럼 느껴졌다. 24살, 민준은 태연과 더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원룸을 함께 살기로 했다. 영희에게 혼자 살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왜 갑자기? 회사 동료랑 민준은 네, 편해요 라고만 했다. 이사 후 민준의 전화가 뜸해졌다. 영희는 불안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민준의 소셜 미디어를 훔쳐봤다. 태연과의 사진, 손을 잡은 모습.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아직도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민준이 왔을 때 영희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과 헤어져. 내 인생 망칠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왜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영희는 소리쳤다. 사랑하니까 그래. 정상적으로 살라고. 그날 민준은 집을 나갔다. 엄마, 나 이제 안 올게.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영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 후 4년, 민준은 태연과 함께 살았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고 디자인 프로젝트를 함께 브레인스토엄했다. 민준은 점점 자신을 받아들였다. 엄마가 날 용서할 날이 올까? 태연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위로했다. 영희 쪽은 달랐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쓰러진 후 그녀는 홀로 남았다. 민준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아들이 날 버렸어. 그녀는 이웃에게 하소연했다. 밤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떻게? 후회가 싹 텄다. TV에서 LGBT 권리 다큐멘터리를 봤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준처럼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책을 읽고 온라인 포럼에 들어갔다.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풀어요. 28살, 민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태연과 결혼식 같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축하해줬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태연에게 말했다. 엄마 생각나. 태연은 연락해봐라고 했다. 민준은 망설였다. 아직 무서워. 그때 사고가 일어났다. 민준은 회사 귀가길에 차에 치였다.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다. 뇌출혈. 수술이 필요합니다. 가족 동의가. 태연은 제가 파트너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의 법은 아직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태연은 영희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민준이가 와주세요. 영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태연을 봤다. 당신이 그 사람. 태연은 고개 숙였다.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서명 부탁드려요. 영희의 다리가 풀렸다. 병실 유리 너머 기계에 연결된 민준. 그 얼굴은 여전했다. 10살 때의 그 아이. 영희는 무너졌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삶은 변했다. 민준이 깨어났을 때 영희는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아들아, 엄마가 내 말을 듣지 못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침묵이 깨진 순간 민준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영희를 보며 물었다. 엄마, 왜 이제야? 영희는 손을 잡았다. 엄마가 무서웠어.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은 문밖에서 기다렸다. 들어오세요. 민준의 말에 태연이 들어왔다. 영희는 처음으로 그를 봤다. 고마워요. 민준이를 지켜줘서. 태연은 놀랐다. 어머님, 그 순간 영희의 마음에 무언가 녹아내렸다. 퇴원 후 민준은 태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영희는 매일 방문했다. 오늘은 국 끓여왔어. 그녀의 손맛이 민준의 입에 들어갈 때 옛 추억이 떠올랐다. 엄마 국, 제일 맛있어.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영희는 민준과 태연을 데리고 한강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며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민준아, 내가 18살 때 엄마는 내 말을 듣고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우리 집안, 이웃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나도 무서웠어. 태연은 조용히 듣다 말했다. 저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영희는 눈물을 훔쳤다. 맞아. 사랑이잖아.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무지개 핀을 달았다. 작은 변화였다. 겨울, 영희는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LGBT 가족 지원 그룹. 처음엔 어색했다. 제 아들이 게이예요. 늦게야 깨달았어요. 다른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그녀를 위로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영희는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엄마, 내 친구들 만나고 싶어. 민준은 웃었다. 파티 열어요. 그 파티에서 영희는 태연의 친구들을 만났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옛 노래를 쳤다. 민준이 어릴 적 들려주던 멜로디. 엄마, 아직도 잘 쳐. 감동이 밀려왔다. 봄이 오자 민준의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영희는 첫 번째 관객이었다. 그의 작품들 무지개 색채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 이게 내 마음이야. 영희의 물음에 민준은 네, 엄마 덕분에. 태연이 옆에서 박수를 쳤다. 전시 후 카페에서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앞으로 같이 살아? 라고 물었다. 민준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았다. 영희의 변화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여름, 가족 여행.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영희는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미안해. 민준은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이잖아요. 태연이 사진을 찍었다. 세 사람의 미소. 그 사진은 영희의 지갑에 들어갔다. 이게 내 가족이야. 가을 다시, 영희의 생일. 민준과 태연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엄마,
축하해 촛불을 불 때 영희는 빌었다. 민준이가 행복하게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밤에 그녀는 일기를 썼다. 침묵 대신 사랑을 선택했어. 늦었지만 다행이야. 민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태연과 함께 사는 집은 이제 우리 집이 되었다. 영희는 주말마다 방문했다. 오늘은 뭐 해? 그녀의 물음에 민준은 디자인 스케치, 영희는 옆에 앉아봤다. 이 색깔 예쁘네. 무지개 같아. 민준은 웃었다.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옛날에 영희가 색연필로 그림을 가르쳐준 기억. 그때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그려라고 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이 민준의 삶 전체를 물들였다. 어느 날, 영희는 옛 친구를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영희야, 요즘 어때? 아들 결혼은? 친구의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민준이는 행복해. 파트너가 있어. 친구들은 놀랐다. 파트너? 여자.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남자. 게이야.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 친구 하나가 말했다. 너 변했네. 영희는 웃었다. 늦게야 깨달았지. 집에 돌아와 그녀는 민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엄마, 친구들한테 말했어. 민준은 안아줬다. 고마워, 엄마. 태연의 가족도 만났다. 태연의 어머니는 영희를 따뜻하게 맞았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저녁 식사에서 이야기꽃이 피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영희의 추억. 태연 어머니의 우리 태연도 힘들었어. 공감이 그들을 연결했다.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가족이야. 겨울 크리스마스, 세 사람은 트리를 장식했다. 영희가 별 장식을 달았다. 이 별처럼 빛나길 민준과 태연이 손을 잡았다. 영희는 그 손을 덮었다. 행복해. 그날 밤, 눈이 내렸다. 창밖을 보며 영희는 생각했다. 침묵이 끝난 지 6개월. 하지만 아직 길어. 새해, 민준은 책을 썼다. 침묵의 무지개. 자신의 이야기. 영희가 첫 독자였다. 엄마가 나왔어. 그녀는 울었다. 잘 썼어. 아들, 출판 후. 서점 행사. 영희가 자리에 앉아 사인을 받았다. 엄마한테 민준의 필체. 사랑해. 봄, 민준의 건강검진. 사고 후유증으로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다. 영희는 걱정했다. 조심해. 민준은 걱정 마. 태연이가 있어. 영희는 태연에게 말했다. 민준이 지켜줘. 태연은 약속할게요. 여름 휴가, 부산 바다. 영희가 수영복을 입었다. 오랜만이야. 민준과 태연이 웃었다. 모래성 쌓기. 엄마, 이거 우리 가족 성. 파도가 밀려오자 영희는 지켜야 해라고 했다. 그 말은 비유였다. 가족을 지키는 것. 가을, 영희의 건강이 나빠졌다. 관절염. 민준이 마사지해줬다. 엄마, 고마워. 서명해줘서. 영희는 나야 고마워. 대화가 깊어졌다. 내가 커밍아웃할 때 엄마는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세상이야. 민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기자들이 물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민준은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풀었어요. 영희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 어느 날, 옛 이웃이 방문했다. 영희 씨, 아들 이야기 들었어.
용감하네. 영희는 네, 우리 민준이 수군거림이 사라졌다. 오히려 칭찬이었다. 그녀의 용기가 퍼졌다. 겨울, 가족 모임. 남편의 제사. 영희는 민준에게 말했다. 아빠가 내 편이었어. 민준은 알아요. 태연도 참석했다. 어서 오세요. 제사상에서 영희는 빌었다. 아버지, 민준이 행복하게 봐주세요. 새해 파티. 친구들 모임. 영희가 토스트했다. 가족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민준은 영희를 안았다. 엄마 최고. 봄 꽃구경. 영강에서 벚꽃. 예쁘네. 영희의 말. 민준은 엄마처럼 사진 찍기. 추억 쌓기. 여름. 민준의 새 프로젝트. LGBT 청소년 지원 앱. 영희가 모델로 나섰다. 할머니 역할. 웃음. 앱 런칭. 엄마, 이게 변화를 만들어요. 가을 수학제. 영희의 텃밭. 채소 나눔. 함께 키운 거. 민준과 태연 도와. 가족 노동. 시간이 흘러 민준은 30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 영희가 케이크에 영원한 사랑 썼다. 엄마, 감동이야. 태연이 선물. 반지. 약속에 영희는 축하해. 태연의 승진. 회사 파티. 영희가 갔다. 자랑스러워. 동료들 민준 씨 파트너 멋져요.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영희의 자서전 쓰기. 침묵의 어머니, 민준 도와. 솔직히 써, 출판. 서점 토크. 늦은 후회, 하지만 사랑. 겨울 스키 여행. 처음. 영희 넘어지자 민준 잡음. 엄마, 괜찮아. 웃음. 내 덕에. 새해 결례. 더 사랑하자. 영희의 말, 실천. 매일 전화. 봄 결혼식. 아니, 파트너십 서약식. 작은 예배당. 영희 증인. 영원히, 눈물. 여름 캠핑. 별보기. 우주처럼 넓어. 영희의 말. 민준 엄마 마음처럼. 가을 마라톤. 영희 응원. 힘내. 민준 완주. 엄마 위해. 민준의 앱 성공. 상 받음. 영희 수상식. 어머니께 포옹. 태연 가족 모임. 영희 요리. 맛있어. 묘대. 영희 건강 체크. 좋음. 장수알게. 민준 기대해. 겨울 콘서트. 피아노. 민준 연주. 영희 감동. 아직도. 새해 여행. 일본. 사쿠라. 새 출발. 봄 새집 이사. 영희 도움. 행복한 집. 여름 축제. 프라이다. 영희 참가. 깃발 들음. 자랑스러워. 가을 책 순회. 영희 강연. 사랑하세요. 시간의 흐름 속 영희는 변했다. 55살, 은퇴. 민준 회사 컨설턴트. 엄마 아이디어 최고. 태연 임신? 아니, 입양 논의. 아이 키울까? 영희 좋아. 할머니 할게. 겨울 눈사람. 가족 모양, 웃음. 새해 파티. 확대. 친구들. 이야기 나눠. 봄 피크닉. 이야기. 과거 극복. 여름 바다. 수영. 자유로워.
가을 하이킹. 정상. 도착.